서울 춘천 고속도로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고 돌았어요. 보셨죠? 버스가 갑자기 차로를 넘어왔습니다. 아이고. 2차선으로 오더니 바로 3차선 저희 앞으로 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는 뭐 방어를 하고 어쩌고 할 새도 없었어요. 오는지도 몰랐으니까. 네, 제보자는 놀란 마음을 가다듬고 차량을 갓길로 이동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옆에 있던 버스가 방향 지시등도 없이 차로를 바꾸는데 바로 이때 제보자는 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무심코한 차로 변경, 피해자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못 봤네요. 여기는 인천광역시입니다. 제보자 차량을 뒤따르고 있는 이 트럭을 주목해 주세요. 자, 방향 지등을 켜고 차로를 변경하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사고가 발생했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차량이 멈추지 않고 맞은편 차량까지 충돌했습니다. 앞만 보고 저는 가는데 뒤에 후방 카메라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차 한 대가 그냥 굴러서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져 나갔더라고요. 뭐 요즘 흔히 얘기하는 그 사각지대. 예, 맞습니다. 네, 사각지대 사고는 먼 얘기가 아닙니다. 경부고속도로인데요. 자, 그런데 아이고, 갑자기 넘어온 차량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지금 뒤따르는 차량들이 있을 텐데요. 다행히 2차 사고는 피했네요. 바로 앞에 SUV 차량이 있었는데 그 차량 운전자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 차량 운전자가 천만다행이다. 제가 내려서 확인했을 때 한 30cm밖에 간격이 없더라고요. 아마 그쪽에서는 사이드 미러를 확인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왜 바로 옆에 있는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지 않았나. 각자 차로를 지켜 주행하던 두 운전자, 차로 변경을 하던 상대 운전자는 사이드 미러 각을 벗어나 있던 제보자의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선 순간의 실수가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큰일 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죠. 이는 도로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나란히 주행할 때 생기는 사각지대를 간과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차체가 크면 클수록 사각지대는 커지게 되는데요. 그렇죠. 승용차보다는 SUV 차량, SUV 차량보다는 승합차, 승합차보다는 화물차 순으로 이렇게 사각지대가 넓게 자리 잡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보시죠. 차체가 크고 운전석이 높을수록 사각지대는 넓어집니다. 이런 특성을 이해하고 모든 운전자분들은 서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자, 다음 영상입니다. 제보자의 퇴근길입니다. 앞에 보이는 승용차가 지금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로를 바꾸는데 오토바이가 있는데요. 아이고!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지금 운전자 상태가 걱정되는데요. 괜찮으실까요? 때문에 그나마 좀 덜 다쳤던 것 같더라고요. 운전자는 자기가 받았냐고 오히려 물어보더라고요. 받았는지도 몰라요? 제가 야간이었고 소형 오토바이다 보니까 못 본 것 같아요, 미처. 특히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는 2차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사고 신경은 온전히 운전자가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보이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에 지금 이 차량 우측으로 들어서던 승용차가 옆에 있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충돌하고 말았네요. 2차선을 타야 되잖아요. 오른쪽으로 들어가려면. 근데 그렇죠. 2차선에서 있다가 갑자기 글로 가면서. 네, 누구보다 위험한 건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승용차가 사이드 미러를 확인하고 차로를 바꾼다고 해도 크기가 작은 오토바이는 눈에 띄기 힘들죠. 차로 변경을 완료한 이후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버스가 갑자기 차선 변경한다고 정차했다가 확 변경해버려가지고 박은 적도 있고. 아이고. 바로 옆에 붙어버리면은 그 차 백밀러에 사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차가 못 보고 저를 밀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중량이 가볍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에는 바이크에게 커다란 데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오토바이 더 그렇죠. 조심해야겠어요. 네, 모든 운전자는 사각지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운전대를 잡아야 합니다. 특히 오토바이는 순간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기동성도 있고요. 크기도 상당히 적습니다. 또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승용차와 이륜차가 병행해서 이 휘어지는 구간을 꺾을 때는 차가 밑에 말려 들어가면서 이륜차의 사망자까지 이를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 위험성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딘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나죠. 그런데 운전자가 주변을 살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자, 차량 옆에는 이렇게나 많은 오토바이들이 아까 본 사진이잖아요. 한 대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게 다 안 보여요? 예, 한 대도 아니고 무려 9대입니다. 방심하는 순간 사각지대 사고가 예견돼 있었는데요.
오토바이가 정확히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가 이렇게 몸을 틀어야만 겨우 한 대가 보이는데요. 그러네요. 이게 전부가 아니죠? 차에서 한번 내려볼까요? 자, 더 많은, 아이고 깜짝이야. 많은 오토바이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사각지대를 인지하지 못하면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조수석 측면 상황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미러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실제 모습은 저렇게나 다릅니다. 네. 그런데 무엇보다 주행 중에 사각지대에 놓이면 아주 위험한데요. 오토바이는 승용차 운전석 측면에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 내부에서 보죠. 멀리서는 시야에 들어왔던 오토바이가 가까워지자 안 보이네요. 사라졌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어느새 옆에 와 있습니다. 이륜차 사고는 일반 차량보다 치사율이 2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사각지대 사고 제로에 도전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특히 본인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끔 위치에 대한 선정을 상당히 좀 잘해줘야 되고, 특히 곡선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 옆에 붙어서 같이 곡선 구간을 돈다든지 하게 되면 위험도가 상당히 좀 커지는 만큼 서로가 주의해주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운전 방법이라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는 모든 차량이 조화롭게 달려야 하죠. 고개를 돌려서 숄더 체크 잊지 마시고요. 차로 변경 전에 도로 상황을 꼼꼼히 따지는 건 물론이고 또 와이드미러 같은 보조 장치를 활용하면 운전자들이 사각지대 사고를 예방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절대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죠. 조금 귀찮더라도 이륜차 탑승 시엔 반드시 안전장비를 갖춘 후 출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교통사고 1위라는 오며 이거 언제까지 묵인하시겠습니까? 안전 대한민국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여러분 오늘도 안전운행 부탁드립니다.